시간 없으니까 자, 문제는 한 10개 정도 1단원.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시작해야지. 몇 명 정도 왔나? 오케이,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오케이. 그 통합과학 원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거 중요한 문제 한 첫 단원 10개, 두 번째 단원 10개에서 총 20문제 준비했는데요. 시간 내에 못하게 되면 뭐 다섯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자, 보면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그림 가와 나 비교해보면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이래요. 그러니까 가에서 쓰는 거나 나에서 쓰는 거나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근데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 일정 시간 간격 누누 얘기했죠? 이거 깃털 여러 개, 공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공, 하나의 깃털을 떨군 다음에 어떻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 찍을 쭉 합성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나타낸 걸 봤는데 가, 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였고 여기는 진공이네요. 진공 상태에서 봤더니 쇠공이랑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똑같이 떨어진다. 우리 이거 봤었던 자유낙하 운동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기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5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 결국 질량, 무게가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진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단적인 예로 이런 거. 이런 거. 종이 하나랑 종이 뭉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떨어뜨려요. 그럼 당연히 종이가 늦게 떨어지지만 이거 제가 OT 때 보여줬을 거예요. 종이를 전혀 변화시키는 거 없이 종이를 구겨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공기 저항이 확 줄어들면 자유낙하 운동에 조금 더 가깝게 된다면 질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운동을 할 것이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가보면 기억,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이 일정한가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간격 대비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지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알 거야.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어떻게 된다?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깃털 동일한 깃털이라며. 그럼 가에서든 나에서든 얘 질량은 똑같을 테니 중력의 크기 어떻게 될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니 가에서 나에서와 같을 거다. 자, 디귿,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공기 저항이 없고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을 보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공기 저항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 무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에 상관없이, 무게에 상관없이 동시에 바닥 도달한다. 왜? 둘은 동일한 중력과 속도로 낙하할 테니까 완전 동일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바닥 도달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 오케이,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혹시 제가 불러준 답이랑 제가 방금 푼 답이랑 만약에 다르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제 6번. 문제는 페이지 순서대로 갑니다. 조금씩 넘기다 보면 바로 예제 6번이 나올 거예요. 자, 문제 6번 가보면요. 항상 처음부터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1kg의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 동시에 가만히 놓았대. 근데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가 B보다 큰, 즉 쉽게 얘기해서 A가 B보다 큰 물리량들만 한번 따져봐라 라는 거야. 근데 공기 저항은 무시하네? 그럼 얘네 둘 다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인 거지. 자유낙하 운동. 그럼 봐봐. 중력의 크기. 야, 중력은 누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도 중요하고 상호작용하는
지구의 질량도 중요하다 했죠. 근데 이미 지구는 동일하잖아. 그럼 누구의 질량만 따지면 돼? A랑 B. 아 물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도 따져야 된다면서요. 맞지? 근데 지표면 근처면 사실상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온다. 차이가. 그래서 지표면 근처면 높이 차이에 대한 중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야 5kg, 1kg 중력 몇 배일 것 같니? A가 B의 5배. 어쨌든 A 질량이 더 크니까 무조건 B보다 클 거다. 그러니까 A가 중력의 크기 B보다 더 크겠네.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이게 학생들 5개념 5kg, 1kg 중력 더 크니까 당연히 땅에 빨리 떨어지겠네? 방금 전에 종이 꾸긴 걸로도 보여줬잖아. 얘네의 중력? 아니 떨어지는 이 낙하 관련된 거 얘네의 가속도 이 가속도 힘은 당연히 질량에 비례하겠지만 얘네가 떨어진 중력 가속도 낙하 할 때 그 가속도는 얘네의 질량과는 무관하고 누구의 질량과 관련이 있다? 지구의 질량과 관련이 있다. 동일한 것이잖아. 얘네는 동일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자연낙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한 운동할 테니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도 어떨까? 같아. 이건 A랑 B랑 같을 거라고. 그러니 니은 틀립니다. 디귿번 볼까?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게 뭐야? 어떤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크기. 이게 결국 뭘까? 그치 얘들아. 가속도야. 방금 니은번 할 때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했지. 둘은 같은 가속도. 바로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할 거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속도가 똑같이 계속 변화할 테니 동일한 운동을 계속할 거다.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 이것도 틀리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답 다르면 꼭 얘기해 주시고 서 있는 친구들은 옆에 사회실에서 그 책상 갖고 와도 돼요. 의자든. 좀 말이 빠르니? 괜찮아요? 여러분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개념사 나갔으니까 만약에 지금 몇 개 놓쳤다면 이거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주말 사이에 올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도 좋고.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자유낙하가 아니라 수평 방향까지 비교하는 학습이 조금 더 뒤로 가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첫 번째 단원 중력 파트에서는요 이 두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든지 물체 운동 둘을 비교하는 게 거의 주된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오케이 자유낙하 시킨 물체 A A는 자유낙하했고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B B는 수평으로 던졌대요. 뭐 표시해 놓을까? 수평으로 던졌대. 근데 이거를 0.1초 간격으로 다중삼각사진 나타냈네요. 근데 A와 B의 질량은 같다래. 갑자기 질량이 같다는 걸 줬네? 그러면은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것도 유추할 수 있을 거야. 뭐? 중력 물어보지 않을까? 어차피 둘의 연직 방향 운동은 어때요? 똑같을 테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 B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만 연직 방향 운동은 둘 다 자유낙하는 똑같을 테니까. 자,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A, B의 크기는 무시하고. 자,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야, A 자유낙하 운동이라며. 자유낙하 운동. 이거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등가속도. 등속도가 아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얘 뭐야? 속력이 일정하니 변화하니? 변화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변해야 돼? 일정하게 변화 폭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가속도가 있는데 등가속도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 일정하게 변하는데 증가하는 걸로 하는 거지. 일정하게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A의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B 수평 방향 봐봐. B 수평 방향으로는 야 우리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뭐라 그랬어? 힘. 더 나아가면 이제 알짜힘. 알짜힘이 있어야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럼 얘 수평 방향 물었으니까 수평 방향 얘 작용하는 힘이 있니? 눈에 얘기하지만 수평으로 던졌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보는 거라 그랬어? 내 손을 떠난 이유, 던져진 이유부터 보는 거라고.
그러니 작용한 힘이 없으니 얘는 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할 거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등속력은 약간 반. 아쉬운 답변. 반은 맞아. 등속 직선 운동, 등속 도 운동.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것도 맞긴 맞겠지. 오케이? 어쨌든 얘는 속력이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번 볼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방금 여기서 왠지 뭐 나올 것 같다 했지. A, B 질량 같으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같다고. 정답은 몇 번? 5번. 얘 수평 방향 운동하니까 뭔가 다를 것 같지만 중력은 말했듯이 얘 질량, 지구 질량, 그리고 거리 이거만 따지면 된다고. 둘 사이 거리.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문제 안 잘리죠? 화면 대략 봤을 때. 잘리진 않죠? 분석까지 나오긴 하죠. 근데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자, 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예제 3번. 그림은 일정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이게 그 그림이죠. 표는 이 오른쪽, 표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래요. 수평면에. 즉 연직 방향으로 따지면 완전 낙하 끝났을 때 이 얘기겠죠. 그때 걸린 시간과 수평 이동 거리를 던진 속력에 따라서 걸린 시간, 수평 이동 거리를 나타냈대. 옳은 설명만을 골라란데 공기 저항은 무시한대. 자, 그럼 던진 속력만 바꾸죠.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나눠야 된다 그랬어? 수평 방향 운동, 연직 방향 운동을 나눠야 된댔지. 근데 얘는 높이가 변하지 않는 한, 또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가지 않는 한, 얘는 같은 높이면 무조건 얘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운동할 거라고. 그럼 수평 방향으로 V에서 2V로 던져봤자 얘 연직 방향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기역은 얼마가 될까? 똑같이 T. 왜? 2V로 던졌을 때 T 후에 수평면 도달했지. 그러면 V로 던져도 똑같이 연직 방향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T일 거라고. 그럼 봐봐. V일 때 T 시간 동안 움직였대. 그럼 결국 이 R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V 곱하기 T가 되겠죠. 어쨌든 얘가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얘도 수평 방향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T 시간 동안 날아가는데 V로. 그러면 그때 이동거리가 R이면 얘는 VT가 되겠지. 그럼 얘 니은은 뭐가 될까? 2VT일 테니까 니은은 얼마가 나올까요? 2R이 나오겠지. 2라지알. 그래서 기억 2T인가요? T죠. 니은은 2R이다. 맞아요? 오케이. 디귿번.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야,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힘 아까 뭐라 그랬어? 힘. 원인 어떤 원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럼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하면 수평 방향 운동이 바뀌어야겠죠. 근데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얘 수평 던진 거.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한다 우리 계속했잖아. 얘한테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하지 수평 방향 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필기 말했듯이 좀 놓쳐도 괜찮아요. 이거 주말에 어차피 이거 영상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필기는 조금 놓쳐도 되니까 지금 내 설명을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필기한 게 나쁜 건 아니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요거는 질문을 조금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서 해가지고 특별히 넣었습니다. 물체 A를 수평 방향 속력 V로 던진대. 오케이, 그림 나와 있고 물체 B는 가만히 놓았대. A, B가 각각의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어떻게? 동시에 도달한대. 힌트 줬죠? 같은 높이니까 잠깐만. 동시에 도달했다? 왜?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테니까 똑같이. 맞죠? A는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 L만큼 이동했대. 여기 L만큼 이동한 거. 오케이?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자,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 요 놈이죠. V를 일정하냐? 일정해요?
왜 일정해? 우리 알잖아. A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력 일정할 거라고. 그러니 V로 일정한 게 맞습니다.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수평 방향으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니은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니은 때문에 학생들이 나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보자고. 요거 질문 많이 하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만약 A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이때 걸린 시간을 내가 그냥 T라고 한번 놔볼게요. T라고. 그럼 A가 여기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T. 근데 수평면에 도달하는 건 연직 방향만 신경 쓰면 돼. 그럼 B도 동시에 도달하니까 B도 걸린 시간 얼마겠어? T겠지. 그런데 A는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V의 속력으로 T만큼 가면 얼만큼 이동거리가 얼만큼 될 수 있다? L만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T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V분의 L 아니야? 근데 B도 똑같은 시간 T라며. 그러니까 B가 수평에 도달할 때가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A의 운동을 가지고 B 상황까지 유추할 수 있냐? 연직방 운동이 동일하냐를 알고 있냐? 두 번째로 V고 이동거리 L일 때 이거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풀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보기였습니다. 디귿번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수평면, 지표면 근처로 보면 더 먼 시각, 좀 더 거대한 시각, 거시적 관점에서 지구를 우리가 멀리서 구로 본다면 그냥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지구 중심 방향. 좋습니다. 어쨌든 중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디귿번 보기는 그거죠. 얘가 요런 경로를 그리니 혹시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낸 낚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것 역시도 책상 없는 친구들은요 저 옆에 사회실에서 천천히 책상 갖고 와도 돼요. 사회실 일부러 열어놨어. 사회실에서 책상 이제 갖고 와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 V로 던져서 속력 V로 A,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 PQ를 통과한대.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 같대. 자, 요거 첫 번째 단서가 나왔네요. 얘 수평 방향 속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여기 수평 방향 속력 표시하면 얼마일까? 똑같이 V겠지. 근데 연직 방향 속력이 같대. P선에 도착했을 때 P 지점에. 그럼 여기도 속력이 얼마란 얘기야? V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해야겠죠. A와 B는 연직 방향은 어떻게 운동한다? 동일하게 운동한다. 그럼 A도 이 P 높이에서는 속력이 얼마일까요? 똑같이 V가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쉬워.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 그럼 여기서 얼마일까? 2V 아니야? 그러니까 Q에서 A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2V.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결국 둘이 연직 방향이 똑같은 운동이냐를 아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요거는 문제가 좀 길어서 잘라서 오른쪽.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 오른쪽입니다. 자, 가보자.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수평 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래. 자, 이런 실험 문제도 하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엄청 어려운 느낌이 아니고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거의 개념 똑같습니다. 실험 과정 가 수평면으로부터 0.8m 높이에 일단 뭐 이런 거 체크해보자. 0.8m 높이에 쇠구슬 발사 장치를 수평하게 설치합니다. 쇠구슬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해서 포물선 운동. 오케이. 다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해서 A와 B가 동시에 운동을 시작한대요.
A와 B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낙하 시간과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한대. 즉 밑에 보면 낙하 시간,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하네요. 라 수평면으로부터 쇠구슬 발사 장치까지 높이. 이 높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수평면으로부터 쇠구슬 발사 장치까지의 높이. 처음이네요. 이 높이를 바꾼 건 우리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풀었던 예제에서. 이걸 변경한 후 위에 이 나랑 다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네. 그래서 결과 봤더니 과정 다는 0.4초, 0.4세크가 걸렸고요. 라는 0.6세크예요. 다와 라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이 높이를 변경한 거예요. 즉 다일 때는 0.8m 높이였겠죠. 그때 0.4초가 걸렸대. 근데 라로 갔더니 0.6초가 걸렸네? 그럼 최소한 0.8m보다 높은 곳일까? 낮은 곳일까? 낙하한테 걸리지 않게 길어지면 높은 곳이야. 즉 라는 0.8m보다 높은 곳입니다. 최소한. 오케이? 자, 옳은 설명. B가 발사되는 속력은 일정하대. V의 속력 발사되면 그거 계속 일정하네. A, B는 동일한 쇠구슬. 같은 쇠구슬이네요. 그럼 그 얘기는 보통 동일한 말이 나온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가 똑같다라는 걸 체크해야 될까? 맞아요. 질량이 똑같다라는 걸 체크해야 돼요. 이 중력 파트에서는. 자, 기억. 다해서 낙하는 A와 B에 작용한 중력의 방향. 이건 너무 많이 물어봤다. 연직 아래 방향 똑같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니은번. 기억 이걸 물었네요. 자, 0.8m보다 높은 곳이고요. 시간도 더 길어요. 그럼 봐봐. 0.4초일 때 1.2m 같네? 더 길게 낙하하면 일정 속력으로 더 길게 수평 방향 움직일 테니까 당연히 1.2m보다 어떨까요? 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발사되는 속력이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미안. 얼마? B도 낙하하는 시간 똑같이 0.4세크일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그럼 B는 수평 방향 속력이 얼마일까? 네, 맞아요. 3m/s로 쏴야 0.4초 동안 1.2m를 가겠죠. 3m 3 곱하기 0.4면 1.2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서도 얘는 0.6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은 얼마겠어요? 기억은 얼마겠어? 1.8m라고도 구할 수 있겠네. 물론 문제 풀 때는 기억은 1.2보다 크냐를 물었기 때문에 0.6 시간 길어졌으니 더 멀리 운동하겠지. 오케이? 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좀 더 꼬여서 나중에 여러분 수능 때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를 직접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봤습니다. 디귿번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A의 속력. 다에서 라에서 같냐라는 거야. 야, 더 오래 걸리지. 얘 지금 자유낙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속력이 일정히 증가하고 있다니까? 그럼 속력이 계속 증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은 빨라집니다. 그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이 됩니다. 맞나요, 3번? 네. 오케이. 오케이. 요 문제.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왜? 처음이었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처음이었냐면 내가 자유낙하할 때 총 낙하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총 낙하거리는 뭐에 비례할까? 시간의 제곱. 원래는 그 개념을 굳이 통합과학 예전에 안 했는데 이 문제가 23학년도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물리학 이거 몇 쪽이니? 18쪽. 고2 물리학 1이니까 우리 아닌 거 아닌가? 3월이면요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3월이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저작권 문제 있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출처 다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전국연합이든 평가원 이쪽 그래서 출처는 다 밝혔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 뭐 광고를 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전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과연 내가 말한 그 시간 제곱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실험 과정.
쇠구슬 발사장치로 구슬 A를 수평 방향 발사하고 운동 경로를 모는 중에 나타난다. 봤더니 3개의 경로가 있네요. 그럼 3번 발사한다는 건가? 자, 나 가에서 발사 속력만 기억해서 가에서 A를 발사하고 A의 운동 경로를 모는 중에 나타내는데, 즉 첫 번째 변하는 건 발사 속력을 변화시켰어요. 다 볼까? 다시 가로 가서 이번에 발사 장치 뭐를 바꾼대요? 높이를 바꾼대. 그래서 A를 발사하면 A의 운동 경로를 모는 중에 나타낸다. 그럼 아래 그림을 토대로 우리 발사 장치의 높이를 높였을까 낮췄을까? 왜 낮췄다고 생각해요? 여기 Q랑 R 보면 같은 높이에서 2번 나가죠. 그러니까 이 나는 이 QR에 대한 얘기고, P는 한 번 낮춰서 한 번 발사한 거잖아. 오케이? 같은 높이에서 2번 쐈습니다. 그냥 높이 바꿔서 한 번만 쐈고,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한 번 쐈으니까 이놈이 바로 뭘까? 다에 해당하는 거있네, P가. 자, 실험 결과 PQR은 가, 나, 다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오랜 설명, 공기저항, A의 크기 무시하자. 자, Q는 가의 결과냐를 물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보자. 일단 P는 뭐의 결과예요? 다의 결과네요. 근데 발사 속력을 빠르게 했는지 늦췄는지를 모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이거 다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에서 가에서 높이를 바꿨댔죠. 그럼 속력은 가랑 다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랑은 속력이 다르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이 모는 중에 한 칸이 삭제됐는데 여기 한 칸 더 있다. 여기 한 칸 더 있는 거야. 내가 자로 긋진 못하지만 여기 한 줄 더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한 줄 더 있다. 그럼 봐봐. 얘 2칸이죠. 이 위에는 몇 칸이 세봐. 8칸이죠.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8칸. 오케이? 그러면 얘는 2칸, 얘는 8칸. 낙하거리, 처음에 출발한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댔죠. 그러면은 얘는 8, 얘는 2. 몇 배예요? 낙하거리가? 4배 차이나, 낙하거리가. 요거 빨간색 할까? 요 낙하거리가 4배 차이 나죠. 그 얘기는 걸린 시간은 몇 배란 얘기일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니까 뭐를 제곱하면 4가 나와요? 2. 그러면은 낙하에 걸린 시간이 2배 차이라는 거야. 2배 차이. 그러니까 얘가 다가 만약 t밖에 안 걸렸으면 이 얘네는 지금 몇 t? 2t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가랑 다 지금 p랑 qr 중에서 속력, 수평 방향 속력이 똑같은 놈인 거 아니야? 다가. 그러면 얘 몇 칸 갔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6칸 갔죠? 그럼 시간이 2배면 얘 t의 2배니까 2t면 몇 칸 갔어야 됐을까? 12칸. Q랑 R 중에 12칸 간 애가 누구니? R이죠. 그러니까 R이 뭐가 될까? 얘가 가야. 얘가 뭘까? 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느리네? 그럼 속력을 어떻게 한 거야? 낮춘 거죠? 느리게 한 거예요. 오케이? 요거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낙한 거리는 시간이 제곱에 비례한다. 낙한 거리 4배 차이 나네? 그럼 시간은 2배 차이가 나야 2의 제곱하면 4, 4배 차이 나겠구나. 그러면 P랑 적어도 가랑 다는 적어도 시간이 2배 차이 난다는 거야. T랑 2T. 그러면 같은 속력이잖아. 가랑 다랑 수평 방향 속력이. 그럼 얘가 T만큼 갔을 때 6칸이면 적어도 가에 해당하는 놈은 12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럼 12칸 간 놈이 Q랑 R 중에 누구야? R. 그러니까 R이 바로 가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Q는 나가 될 테고. 그럼 속력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똑같잖아. 같은 높이니까, 연직 방향은 똑같으니까. 그럼 짧아졌네? 속력이 느려졌구나. 그래서 Q는 가의 결과인가요? 나의 결과죠? 나의 결과입니다. 작게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아요? 네, 속력을 작게 했잖아요. 디귿번. A가 발사된 순간부터 수평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맞죠? 수평 방향 속력만 바꿨지 연직 방향 높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답 몇 번? 4번. 이게 4번이라 했나 제가?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1번부터 쭉 풀었던 것 중에 여기가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 파트는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서두를게요, 여러분들. 석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림은 수평 방향을 각각 VA, VB, VC 속력으로 동시에 던졌다고 합니다. 자, 쭉 뒤로 넘기다 보면 예제 25번입니다. ABC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는 종이에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체의 크기,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자. 이 VA, VC 뭔가 이거 풀 때 꼭 수평이랑 연직 방향을 잘 나눠 풀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뭔가 경로가 달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A랑 B 딱 봐도 경로가 뭔가 다르잖아. 그치만 냉정하게 수평, 연직 나눠야 된다니까? 그럼 이 VA, VB는 수평 방향 속력 아니야? 그럼 진짜 높이 말고 수평만 봐봐. 일정 시간 간격이라며. 그럼 얘 A 봐봐. 어떤 뭐 예를 들어 0.1초 걸렸다고 할까? 0.1초에 몇 칸 갔어요? 높이 낮아진 거 말고 수평만 보면 2칸이죠. B는요? 똑같이 2칸이네. 오케이. 경로가 좀 달라도 2칸. 아, VA랑 VB는 어떻다? 같다고. 니은번. 수평면에 A가 C보다 먼저 도착한다. A랑 C는 어때요? 같은 높이 아니야? 같은 높이니까 동일하게 운동하니까 동일하게 떨어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끝.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 얘랑 둘은 같죠? 2칸씩. 근데 얘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몇 칸가요? 한 3.5? 3칸은 넘네요? 이놈은 2칸인데 이놈은 3칸이 넘어. 그럼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VC가 제일 크고 VA랑 VB랑 지금 같은 거네요? 그러니 수평에 도달할 때도 이 속력은 안 바뀌어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수평 속력은 C가 B보다 작다. 맞아요? 크죠?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첫 번째 학습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학습지 마지막 문제.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서 갖고 왔어요.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예제 27번입니다. 구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모는 조기를 배경으로 구슬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형식. 여기 흐릿하지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네요.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발사한대요. A,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대로 당연히 둘은 연직 방향으로는 항상 같은 높이죠, 보면은.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V0로 쐈더니 0.1초에 몇 칸씩 가고 있어요? 한 칸씩 가고 있네요. 자, 문제.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이래요. 이거는 뭔 얘기야? 그 행성의 질량이 지구보다 어떻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일 수도 있고, 왜 중력이란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면은 뭐 거리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어쨌든 이 표현이 뭘까? 같은 물체 M을 놨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중력은 얘도 중요하고 상대도 중요한데 지금 상대에 의해 상대가 바뀐 거지,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나 말고 상대가 중요하다 했어. 근데 지금 이미 중력이 지구보다 작아졌네. 동일 물체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물체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 라지 M, 이놈이 바뀌었다는 거야. 즉 중력이 지구보다 작다? 라지 M이 더 다운된 행성으로 갔다. 또는 뭐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걸 총 고려했을 때 어쨌든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 자체가 줄어들었다. 상대한테 지금 영향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얘네가 낙하할 때, 자유낙하할 때 얘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역시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즉 여기서 이 말이 결국 중력 가속도가 줄어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말을. 그래서
행성의 표면에서 실험 과정을 동일하게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이 실험 과정을 동일하게 한대. 그럼 뭐야? 중력 가속도만 다운시키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럼 수평 방향 속력은 여전히 V0야. 그럼 봐봐. 일단 수평 방향 속력 그대로지. 0.1초 간격 찍어야 돼. 그럼 이 공 하나하나 차이가 0.1이니까 똑같이 한 칸씩 가야 된다. 그럼 일단 3번 틀렸네. 4번도 한 칸 넘어섰어. 틀려. 2번도 두 칸씩 가네요. 0.1초 간격. 틀려.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야. 근데 그럼 이제 뭐? 중력가속도. 얘는 수평 방향에 영향 안 미치잖아. 그럼 중력가속도 다운됐으니까 얘네가 더 천천히 떨어지겠네. 그럼 어떤 걸까요? 얘는 거의 똑같죠? 아까랑. 얘 봐봐. 더 오밀조밀해지지. 이게 뭐야? 운동이 더 많아졌냐가 아니라 더 사진에 많이 찍히고 있다는 얘기야. 얘네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0.1초 간격에 이동하는 거리도 짧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고. 더 천천히 떨어지니까 0.1초 간격 사진을 찍히면 더 많이 찍히는 거지. 더 천천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학습지는 끝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꼭 수평, 연직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얘는 중력가속도는 수평에는 영향 안 미쳤어요. 그래서 수평으로는 얘랑 똑같은 거, 연직 방향으로는 얘보다 더 가속도가 느린 운동을 골랐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학습지 아마 6쪽 맨 아래 문제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6쪽 맨 아래 문제. 자, 그림 가는 동일한 발사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거 나오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 질량, 발사체 질량 M이면 여기도? M. 똑같은 거라고. 빨대 넣고 입으로 불어서 수평 방향 발사한대. 근데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 이쪽에다 놓고요. B는 빨대의 출구에 넣은 경우래. 그림 나의 PQ는 가의 A, B에서 발사체가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받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그럼 생각해봐. 누가 더 힘을 오래 받을까? A랑 B 중에? A가 힘을 더 오래 받겠죠. 왜?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받은 힘이랬으니까 얘가 더 오래 받겠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기니까. 그럼 봐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누가 힘을 더 오래 받아요? 그 Q가 누구랑 관련된 거다? 그럼 자동으로 P는 B랑 관련된 거네요. 이에 대한 옳은 거 모든 마찰 공기저항 무시하시고요. 자, 나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자, 내가 항상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체크해라? 축부터 X축, Y축, 가로축 시간, 세로축 힘. 아, 힘 시간 그래프네. 시간에 따라 힘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면적, 넓이가 뭘 의미해요? 면적은 충격량,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럼 넓이, 누가 더 힘을 오래 받았어? A의 경우. 그러니 A의 넓이가 이 Q의 넓이가 P의 넓이보다 어떨까요? 더 넓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서 미안. 다시 기억 가서 곡선이 만드는 면적. 오케이. 충격량. 기억은 맞고요. 니은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 나가져요? Q라고 했죠? 틀려요. 디귿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야, 정지에 있던 놈들을 훅 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충격량은 디귿번 이 충격량은 뭐랑 같다 그랬어? FT. 맞아, FT이기도 하지만 델타 P이기도 했죠? 그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량도 크다니까? 근데 지금 얘네는 싹 다 운동량 변화량이 무언가에서 정지했었으니까 0을 빼야 돼. 무언가에서. 그쵸? 그럼 얘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고 그 얘기는 당연히 이놈도 어떻게 될 거다? 이 물음표, 우리가 모르는 이놈도 커지겠죠. 당연히. 이게 뭔데 이 물음표?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 뭐야? 발사체가 빨대를 빠져나왔을 때 운동량. 그래서 만약 물음표를 식으로 써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질량 M짜리가 여기서
V라는 속력으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충격량 I는 델타 P는 저 MV 빼기 0, 숫자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당연히 I가 커지면 델타 P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게 커지는데 질량은 똑같잖아. 그래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걸 묻는 거예요. 디귿은. 이 위에 물음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아래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오케이? 네. 이 문제가 제가 수업 맨 마지막 안전장치 수업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문제 자체가 이미 충격량이 다른 두 경우야. 충격량이 같을 때는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뭐 충격력이 다운되고 이런 것들 안전장치 때는 얘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문제 조건을 잘 봐라. 충격량이 다르냐 아니면은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냐.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석식 먹는 사람 있어요? 오, 다행이다. 석식 먹는 사람 2명밖에 없어? 둘은 지날 테니까 이제 석식 먹으러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편하게 조용히 나가면 돼요. 다른 친구들. 나머지 석식 안 먹죠? 오케이.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20분 할게요, 그냥. 오, 다행이다. 자, 그림 가. 아, 이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뭐 사실 다 좋은 문제예요. 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V로 여기 3V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여기 정지 체크되어 있죠.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번 끊고 갈게요. 충돌했으니 충돌 전후로 나뉘었네요. A와 B가 이제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한대요. A, B의 질량 각각 스몰 m, 2스몰 m. 그림 나는 A, B가 충돌한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가 받은 힘.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얘기 말고 자, 힘시한 그래프 나왔죠? 이 면적은 시간축과 곡선을 요 놈은 뭘 의미해요? 충격력이에요? 량이죠. 충격력은 누구야? 이놈이 충격력이야. 힘의 크기. 이게 충격력의 크기고 이 넓이가 충격량이야.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자, 그리고 충돌 시간 T라고도 알려줬네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억년도에 상관없이 할 얘기. 갑자기 여러분들이 석식을 대부분 안 먹어서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A랑 B가 충돌했죠. 서로 상호작용, 힘의 상호작용.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A한테 힘을 준다니까. 문제. B가 A로부터 받았어? 힘을? 그럼 A도 B로부터 힘을 받았을 거야. 어떤 크기의 힘을? 같은 크기의 힘을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A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같다? B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하지만 크기가 같은 거야. 방향은 반대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음수예요?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보자. A의 운동량을 보래. 충돌 전 얼마였어요? 3 처음 그냥 초기 약간 초식으로 돌아갈까요? 오케이. 질량 곱하기 3V. 3MV죠. 네, 근데 M 곱하기 3V라고 했어요. 그냥 3MV죠. 근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후에 합물체잖아요. 문제가 A를 물었으면 A만 봐. 얘 지워봐. A 질량 M짜리가 얼마로 움직이고 있어? 똑같이 오른쪽 V. 오케이. 언제가 커요? 1000. 충돌 전이 충돌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EMV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여기 파트에서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몇몇 반은 질문을 해서 제가 문제 풀어줄 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 문제 풀 때요. 항상 습관으로 항상 들여놓는 게 뭐냐면 방향을 항상 설정해요. 보통 편의상 어디를 플러스 방향으로 놓을까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습니다. 이걸 했단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서 어떤 물체는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속도값은 무조건 뭐를 붙인다는 걸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그게 음수가 아니라고. 마이너스 값.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니은번 이제
보겠습니다. 니은 봐. A가 여기 기억에 써놨잖아.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A의 운동량 변화량 아니야? 그럼 구해봐. 나중 운동량 얼마야? A만 보면? 미안해 이거 지워졌다. V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플러스 V. 그러면 얘는 M V가 됩니다.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충돌 전. 나중 처음이니까. 내가 말했지. 나중 처음은 문제에서 언급해준다고. 처음은 얼마? 3n분. 빼기 3nV로 할게 그냥 이제. 속도는 여전히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냥 3nV.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nv. 마이너스 2nV. 자, 내가 방향 설정을 계속 강조하는 게 학생들이 이게 마이너스 2nV 나오지. 마이너스 나오면 애들이 그냥 마이너스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풀었나라고 오해한다니까? 이 식 제대로 공부했으면요 믿으세요.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니까. 뭘까? 방향. 충격량의 방향이 어디란 얘기야? 왼쪽으로 EMV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너무 그게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EMV. 그러면 그 얘기는 얘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I B램에. 그럼 따라서 B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EMV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 B가 받은 충격량이라며. I, B. 얼마? EMV. 면적 EMV 맞네요. 예. 됐습니까? 라스트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야 디귿번 화면 한번 봐줘. 여기까지 글 보여? 보여? 네. 여기 쓰는 거 오케이. 야 평균 힘? F 평균 우리 어떻게 구했어? 내가 시험 성적으로 예시 들어줬잖아. 어떻게 구해? 평균은 전체로 나눠준 느낌이다. F는 T분의 I니까 T 전체 힘이 작용 시간 여기서 얼마야? T 전체 이 면적 충격량 얼마? EMV 구했잖아. 이게 평균 힘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5kg, 예제 8번이에요. 질량이 5kg인 정지해 있는 물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한대요.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때 처음엔 일정하다가 2초 때부터 힘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옳은 설명, 공기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보자. 기억, 물체와 같은 충격량의 크기는 0부터 2초, 2초, 3초 비교해보래.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 나왔잖아. 뭐가 충격량이야? 넓이, 면적이잖아. 그러면 0부터 2초? 기억번 볼까? 0부터 2초 봐봐. 얼마예요? F는? I는? 10N 곱하기 2초니까 20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2에서 3초? 충격량 하면은 사다리 꼴이네요. 뭐 여러분들 쉽게 뭐 10 더하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10 더하기 20 곱하기 높이 얼마? 1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나누기 2 얼마예요 그럼? 15 오케이? 네. 15 누가 더 커요? 0에서 2초가 더 크네요. 같은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까요? 여기 20Nm, 여기 15Nm. 니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이래. 2배래. 운동량 크기를 물었어. 니은 번 볼까요? 운동량 크기 2초일 때? 그럼 얘 처음에 정지해 있다며. 그러면 2초까지 얘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일 테니까 2초까지 충격량 얼마였어요?
20. 이거는 결국 얘 질량 5kg 곱하기 뭐 이게 V 나오겠지. 아, 미안. V가 아니지. 4지. 미안. 4 m/s 나오겠죠. 오케이. 1초일 때는요? 다른 색깔 써볼까? 1초일 때는 얼마야? 1초까지 면적은 얼마야? 10이니까 당연히 2m/s.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건 다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빼기 0. 빼기 0이 생략된 거죠. 왜? 변화량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빼주는 건데 우리는 처음 운동량을 여기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빼기 0을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충격량 20 받았는데 그건 5kg 곱하기 4m/s 빼기 0이 된다.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오케이? 속력 2배 맞네요. 아니면 선생님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써야 돼요? 말했잖아.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건데 딱 봐도 면적 1초, 2초. 오케이. 면적 몇 배요? 1. 여기는 면적 2배죠. 처음에 정지했죠. 충격량 2배 받았으면 질량 안 바뀌는 한 속력도 당연히 2배 됐겠지. 처음에 정지 상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디귿번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7m/s다. 지우고 가볼게요. 디귿번 3초일 때? 그럼 3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 얼만데? 아까 우리 35m, 35m 구했지? 20 더하기 15 하면 이게 뭐야? 5kg 곱하기 모르는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0. 얼마겠어 V는? 7m/s. 아까 기억 맞다고 했니? 아니죠? 틀렸다 했죠? 니은은 맞다 했고 디귿 맞다 했고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네. 됐나요? 네. 가볼게요. 다음 문제. 자, 그림 가는 쭉 내려보세요. 쭉 넘겨야 돼. 쭉 넘기면은 이제 충격을 줄이는 방법 안전장치 파트에서 예제 10번입니다. 몇 쪽이에요? 14쪽이래요. 14쪽에 예제 10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한 후 정지했대요. 멈췄대. 여기 밑에 정지 체크되어 있네. 그림 나는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곡선이 시간 축과 이런 면적? 이거 뭐라 그랬어? 충격량 I죠. 충격량이 2S, 3S래. 벽과 충돌한 속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 ET. 바꿔 얘기하면 힘이 작용한 시간이 T, ET란 얘기예요.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 IA, IB라고 할 때 야, IA는 얼마겠어요? A의 면적 얼마? ES. 어렵지 않아. B가 받은 충격량은? 3S. 오케이? 그럼 평균임? 평균임은 전체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줘라. 그럼 FA는 전체 충격량 A의 충격량 ES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T네요. T 이후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FB는 3S를 뭘로 나눠야 돼요? 2T로 나누네요. 즉 2랑 1.5네요.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얘는 B가 더 큽니다. 맞죠? 충격량은. 하지만 평균임은 어떻게 된다? 네. A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4번인가요? 네. 4번이 된다. 오케이?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화이팅 합시다.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준 문제 넣어봤습니다. 안전장치의 아주 대표적 상황.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봐봐.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이래. 동일한 상황이야. 야 그럼 동일한 운동량 야구공이 날라왔어. 내 손에 잡혀서 멈췄어. 그럼 어쨌든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야? 똑같죠? A든 B든 똑같은 거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A가 아니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도 A 경우 B 경우 어떻다? 똑같다. 그 얘기는 이 야구공과 부딪힌 내 손이 받은 충격량도 A랑 B랑 똑같다라는 거야. 내 손이 받은 충격. 왜? 힘의 상호작용으로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내 손이 받은 충격량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테니까. 그래서 내 손,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도 A, B 똑같다라는 거야. A는 근데 야구장갑을 안 움직이고 B는 야구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았대. 나는 야구공이 야구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맞네.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야구장갑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여기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요? 충격량 I, 충격력은 말했듯이 힘입니다. PQ는 각각 A 또는 B의 그래프래. 넓이가 같다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운동회 같은 야구공이 둘 다 와서 멈췄으니까 동일합니다. 근데도 한 번 더 힌트를 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없어도 이미 야구공이 운동량 같은 야구공이 멈췄대? 그럼 이미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은 이 두 넓이가 같다는 걸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힌트를 한 번 더 줬네요. 두 면적이 같다? 충격량 같다는 얘기지. 중력은 무시하고 옳은 걸 골라봐라. 자, 누가 더 힘을 오래 받을까요? B, 공을 뒤로 빼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까요? B, 얘는 A가 되겠죠. 맞나? 그럼 A의 그래프는 P이다. 맞네요. 니은,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 A에서가 B에서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고. 면적이 같다며. 충격량 같은 거야 지금. 면적이 충격량인데 둘이 같다고 위에 맨 마지막에 제시를 해줬잖아. 디귿,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이 평균 힘 바꿔 얘기하면 평균 충격력이라고 해도 돼요.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야, 시간 비교해봐. 누가 더 길어? A에서가 B에서 짧고 긴 건 B 쪽이 길죠? 그럼 평균 힘은 어디서 더 작을까요? B에서도 작을 거예요. 평균 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 작다? 아니죠.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을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평균 힘은 평균 충격력은 뭐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분의 전체 충격량. 만약 얘가 일정하다면 얘가 커질 때 평균 힘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B의 경우는 평균 힘이 작을 거다.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가볼까요? 물체의 충돌 실험이라네요. 실험 과정을 보면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여 힘 센서, 여기 오른쪽에 힘 센서와 충돌하네요. 물체를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게 하고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뭐 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시간과 힘을 측정한대요. 일단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고 지워버렸네. V. 가해 물체와 뭐하고?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로 바꾼 후 그 밑에 그러니까 속력 V로 쏘는 건 똑같은 거야. 나를 반복한댔으니까. 실험 결과 봤더니 다를 비교했어요.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 시간 한 번은 T고 한 놈은 2T네요. 근데 봐봐. 이거 보면 질량은 똑같아. 똑같은 속력 V로 쏜대. 나를 반복한다 했으니까. 동일 속력 V란 얘기지. 그럼 V 똑같아. 그럼 얘네가 얼마로 바뀌어요? 운동량 0. 왜? 정지할 때까지 했으니까. 그럼 나의 경우든 다의 경우든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로 똑같을까요? 굳이 풀어 써보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보면 I는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운동량 오른쪽 MV, 즉 마이너스 MV. 여기서 말했듯이 마이너스는 방향이다. 오른쪽으로 부딪혀서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얘는 질량 M짜리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나 다나 충격량이 똑같아. 방향도 크기도. 그럼 당연히 힘 시간 그래프네. 이 넓이는 뭘 의미한다? 충격량. 그러니 두 넓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든 마찰 무시하고. 자, 기억. 기억은 다의 측정 결과래. 누가 더 오랜 시간 힘을 받아요? 다가 더 ET니까 오랜 시간 힘 받죠? 그럼 이놈이 뭐겠어? 다가 니은이겠지. 그치? 그럼 기억. 이 기억은 다의 측정 결과? 아니죠. 힘. 더 짧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다의 측정 결과가 아니라 나의 측정 결과입니다. 니은.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 축과 이루는 면적 어때요? 같아야죠. 충격량 같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서로 같습니다. 디귿번.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 아까도 얘기했죠? T분의 I라고. 근데 I는 똑같아요. 근데 이 T가 뭐야? T 또는 2T로 나눠져 있죠? 그럼 언제 평균 힘은 더 작겠니? 분모가 큰 2T에 대해서 작겠지.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나에서랑 다에서랑 시간 짧은 놈이 더 크겠네. T일 때가.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잘 들어야 돼.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동일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요. B는 벽과 충돌해서 뭐한대? 정지한 모습.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m이고 그림 나는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각각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OSS다. 이 면적은 지금 뭐예요? 충격량이죠. 오케이? 자, 벽과 충돌하는 A의 속력을 구하래. 모든 마찰 공기장 무시하고. 자, 그럼 저는요 B부터 가져올게요. B는 어떻게 표현할까? 오케이. B가 받은 충격량. 오케이? 자, 방향은 이쪽을 플러스로 해볼까요? 방향 설정하라 그랬죠? 그럼 B는 벽에 부딪히면 어디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마이너스만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즉 S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 그럼 얘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S예요.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보면 나중에 뭐 했대? 충돌 후 정지 0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MV니까 마이너스 MV. 오케이? 그래서 나는 S가 MV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의 상황을 토대로. 그럼 이제 A의 속력을 구해야 돼. 그럼 A도 이때 이 속력을 우리가 모르니까 V'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OS 아니니? A도 왼쪽으로 충격량 받을 테니까 마이너스 OS.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B의 나중 속도라고 할게. 나중 속도 V'. 얘가 마이너스 값 나오면 우리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B의 경우는 A의 경우 자꾸 B라고 하네. 3M V'이 나중 운동량이겠죠?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 3M V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 OS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MV. 위에서 구한 거. 그러면 3M V'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MV.
왜 갑자기 여기서 그냥 속력 말고 속도를 V'이라고 할게라고 왜 바꿨냐면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 니네 값이 마이너스 나왔네? 잘못 푼 걸까? 아니라니까. 나중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V 프라임 아니야? 그럼 얼마로 나누는데? 3M으로 나눠봐.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 따라서 V 프라임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V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왼쪽 방향. 그래서 그림에서도 왼쪽 방향 표시됐고요. 속력 얼마? 3분의 2V. 정답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넓이를 가지고 이 관계식을 알아내야 했거든. 됐나요? 네. 이거는 쓸 사람들 좀 쓸 시간 줄게요. 그 사이에 몇 문제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오래. 근데 A랑 B 중에서 A가 더 받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그러니까 부딪힐 때 받는 출력 그 시간이잖아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 네. 그게 A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크다고 생각하지? 일단 시간은 짧아. 그러니까. A 상황마다 달라. 얘네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 충돌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저기서 주어주는 거예요. 주어진 걸로만 그대로 풀면 되는 거지. 오, 한 3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3문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합시다. 자, 요겁니다. 이 문제는 왜 가져왔냐면 F평균을 직접 구한 적만 있지 F평균을 이용해서 전체 충격량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둘 다 V네요. 직선운동하는 물체 A, B가 장애물 PQ에 각각 충돌해서 정지했대요. 표는 물체가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 장애물로부터 받은 평균의 크기 F평균을 나타냈대. 표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고 충돌된 속력은 V로 같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 너무 쉽죠? 뭐예요? MV. 끝났네.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니은 충돌하는 동안 A가 P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크기 여기 F평균 주어졌죠? 힘이 적용시한 T0 줬지? 그럼 이걸 토대로 I를 옆에다 써면 뭐예요? 그냥? F0? T0 아니야 A는? 그쵸? 그럼 B가 받은 건 얼마일까? 봤더니 이미 둘 다 동일한 운동량이야. 둘 다 정지했네?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이 MV에서 0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 변화량도 같으니 충격량도 같겠죠.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F0, T0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F0 곱하기 뭘 해야 될까? 3T0 해야겠죠. 즉 이놈이 지금 뭐다? 기역인 거야. 3T0. 충격량 크기는 B가 Q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보다 크다? 아니 같다니까. 둘 다 MV에서 0, 0이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같잖아. I는 델타 P잖아. 오케이? 자, 기역은 T0보다 작다. 아니죠? T0보다 크죠? 무려 3배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체 충격량은 평균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역으로 반대 과정.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속력 1m/s, 2m/s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뭐 한대요? 또 정지하네요. 그림 나는 AB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은 서로 같대. 얘들아,
속력은 다른데 운동량이 같댔지. 그럼 만약에 이논 질량을 M, B의 질량 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은 얼마일까? 2M이어야 2배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B의 질량은 미안 얘들아 다시 아니 맞는데 여기 미안 운동량 같아서 니네 말대로 질량 2배인데 B의 질량 1kg이래. 그럼 2배를 했으니까 얘 얼마? 2M이라고 표시 안 하고 그냥 2kg으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옳은 설명. 모든 마찰 공기장 무시하고 기억 A의 질량은 1kg 아니죠? 2kg입니다. 운동량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속력이 2배 차이면 질량은 역으로 2배 차이 나야 돼. 니은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 크기는 2. 요거 그래프가 되게 어렵고 처음 보는 그래프 같아 보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속력이 어쨌든 0.2초간 충돌이 일어나서 속력이 1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질량이 얼만데? A의 A가 받은 충격량? 그건 A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오케이? 마찬가지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세워서 해보면 나중에는 정지했으니까 0 빼기 처음에 2kg짜리가 어떻게 한다? 얼마? 처음 속력? 1. 근데 오른쪽 플러스니까 1 m/s. 2kg 곱하기 1 m/s. 마이너스 2 kg m/s네. 즉 값이 얼마다? 2. 똑같다. 물론 말했듯이 단위가 다른데요. 제가 수업 중에 단위 얘기한 적 없죠. 이제 사실 말했지만 과학에서 단위는 진짜 중요해요. 통합과학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처음 과학을 접하는데 이 단위까지 막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물리 화학 그거 골랐을 때 그럴 때는 단위를 더 자세히 할 건데 이 단위 요 단위 킬로그램 미터/s는 뉴턴 세크랑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결국 단위는 신경 쓰지 말고 크기만 보면 마이너스 2. 그 얘기는 이 마이너스는 음수다? 아니 왼쪽 방향으로 2 뉴턴 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충격량 크기는 2 뉴턴 세크. 자, 디귿.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임의 크기? B. 그럼 B도 위와 같은 걸 통해서 한다면 디귿은 위의 식처럼은 안 세우고 자 2m/s가 0이 됐네요. 몇 kg짜리가? 1kg짜리가. 그러면 값은 완전 똑같겠네? 1이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2. 얘도 2. 그러면 평균임 어떻게 구한다고? 충격량을 뭘로 나눠줘요? 힘이 작용한 시간. 그럼 2 뉴턴 세크. 얘도 분명 마이너스 그래 방향까지 신경 써서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힘의 크기는 몇 초 동안 힘이 작용했어요? 0.1초까지 해서 정지했네요. 0.1초간 힘이 작용했대.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0뉴턴. 10뉴턴이에요? 아니죠. 평균 힘의 크기는 20뉴턴입니다. 왼쪽으로 20뉴턴. 평균 힘. 정답 몇 번? 1번. 제가 1번이라 했나요? 수업시 알려준 거 다? 네. 네. 1번. 쓸 사람들 쓰시고요. 아마 한두 문제 하면 끝날 거예요. 조금만 힘냅시다. 자, 쓸 사람들 쓰시고요. 조금만 있다가 넘길게요. 좀만 기다려. 넘어가 될까요? 오케이. 볼까? 한 문제 남았네요. 한 문제. 오케이. 자, 마지막 예제 38번입니다. 맨 마지막 본 사람들 우리가 38문제 정도 푼 걸로 알 거야. 1번부터 해서. 우린 20개의 문제지만 고생 많았어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을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했대요. 여기 정지. A, B의 질량 각각 2M, M이다. 그림 나는 A,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힘 시간 그래프니까 이 면적,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 바로 뭐? 충격량. 충격량의 크기는 A랑 B랑 어떻다?
같다고 하네요. 아직 안 읽은 거 다시 읽을게요.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각각 T, ET. 오케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2배 차이 나네요. 충격량은 같은데. 그럼 딱 봐도 평균 힘, 평균 충격력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 옳은 거 골라봐라. 기억.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력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고 이미 했죠. 너무 많이 물어봤어 오늘. 니은.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바로 충격량이 뭐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델타 P. 그럼 둘이 같은 충격량이다? 그러면 왜 꺼졌어? 좀 어두워졌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살짝 아, 오케이. 어두워졌어. 빨리 하면 되겠네. 충격량, 운동량 변화. 그럼 A, B의 충격이 같다는 건 A, B의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란 뜻이야. 근데 둘 다 정지했어. 그럼 둘 다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이건 다 둘 다 얼마란 얘기? 0. 근데 이게 둘이 같대. 그럼 당연히 처음 운동량은 어때야 될까? 같겠지. 그럼 지금 이 둘의 운동량이 같아야 돼. 그럼 만약 얘 속도를 뭐 플러스 V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이겠니? 2V여야 처음 운동량 2mv, 2mv로 같지 않을까? 그래서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 아니, B가 A의 2배가 됩니다. 자, 라스트. 디귿번.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힘. 드디어 나왔네요. 평균힘? 아까 말했잖아. 또 써볼까? F 평균은 힘이 작용한 시간 분의 충격량. 근데 충격량을 지금 똑같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금 뭐야? 라지 T랑 ET네요. 그럼 당연히 평균 힘의 크기 라지 T인 놈이 2배가 되겠죠? ET인 놈은 2분의 1배인 거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 A가 B의 몇 배가 된다? A가 B의 2배죠? B가 A의 2분의 1배입니다. 오케이? 요거에 따라서 여기다 T를 넣냐 ET를 넣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1번이라 했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총 20문항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진짜 고생들 많았어요. 거의 1시간 반 조금 넘게 했는데요. 다들 고생 많았고 어쨌든 학습지에 있는 예제들 꼭 풀어보세요. 이건 대표 문항이고 또 다음 주 시험 기간 중에도요. 뭐 중간 자습이든 점심 먹고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 20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주말 잘 보내요. 잠깐만.